급격한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난 지금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이제 포인트는 이제 급격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의 악영향이 이제 금융시장에까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금융시장에까지 이게 미국 은행까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이제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이 요새 또 엄청 잘 나가죠, 금. 제가 이제 금은 매월 적립식으로 사놓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들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어디다 놔줘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의 불안감에 대한 이 대체제로 금이랑 가상화폐, 코인 쪽으로 돈이 쏠리면서 이제 금이랑 코인이 덩달아서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서로 막 싸우고 있죠. 그래서 뭐 미국의 공장 지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뚜껑 까보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심각한 이런 문제를 좀 깨닫고 이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지금 만들겠다. 그래서 550조라는 이제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새마을금고가 요즘 이제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새마을금고가 3년 새 90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90배. 그래서 미분양발 부실 내각이 지금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새마을금고가 보시면 집값이 하락을 하는데 PF를 되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2020년에 2조, 거의 3조, 그 다음에 21년에 9조. 근데 이제 잘 되니까 22년에 15조 16 가까운 돈을 하고 2023년에도 또 이 정도 한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참 니치고로 이런 거 분석 시스템 만들었으면 PF 대출 안 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값의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20인, 24, 23년 이제 지금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근데 타 금융사와 달리 지금 PF 대출 오히려 지금 늘렸답니다. 그래서 연체액이 1년 동안에 지금 몇 배가 급증을 했냐면 12배가 급증했어요. 12배. 12배가 연체가 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새마을금고? 혹시라도 뭐 새마을금고 이자 조금 더 준다고 지금 새마을금고 돈 놓으신 분들 없으시죠? 예, 지금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라 뭐 증권사, 저축은행들 뭐 지금 상황이 심각할 겁니다. 아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뭐 굉장히 많은 저는 문제들이 불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얘네가 이제 부동산 지금 대출이 56조인데 지금 연체율이, 그러니까 이제 이 PF 새마을금고가 PF 대출도 지금 이게 문제인데, 부동산 관련한 대출들 워낙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다 보니까 뭐 그냥 대출 막 해줬던 거죠. 근데 요게 지금 연체율이 몇 프로냐면요, 9%입니다. 9%. 연체율이 9%입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연체율이 9%면요, 진짜 심각한 겁니다. 보통 연체율은 1%도 안 되죠. 1%가 뭐 훨씬 안 되죠. 근데 지금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 다행히 지금 뱅크런까지는 없는데, 한국에서 뭐 어쩌면 올해 뱅크런 이야기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한 것부터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지난 주말에 불이 나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USB가 인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뭘 지금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여기가 이제 스타트업계를 주름 잡는 이제 금융기관이 되니까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리버리한 은행이 아니고요. 이제 40년 동안 뭐 엄청나게 좋은 은행입니다. 근데 이 은행이 붕괴하기까지는 36시간밖에 걸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직접 은행 가서 돈 찾지 않죠.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로 다 이체를 하니까, 불과 이게 참 36시간 만에 이게 파산했다라는 게, 이게 과연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엄청난 일인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런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게 원인이 뭐냐면 급격한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난 지금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고, 이게 이제 뭐 기업이나 개인이나 금융회사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제 그 부작용이 터져서 나타난 건데 이거를 또 막으려고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이번에 또 펼쳐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이제 초저금리 시기에 유동성도 엄청 많이 풀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을 어디다가 넣어 놨냐면 안전한 미국 국채에다가 은행이 투자를 한 거예요. 안전한 미국 국채에다가. 자, 그런데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그것도 그냥 인상이 된 정도가 아니라 급격하게 인상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국채 가격은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채권은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기에 채권 투자했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투자는 보통 언제 해야 되냐?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에 채권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돈을 버는데, 자,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은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상당한 손해를 본 거예요. 은행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겁니다. 물론 팔지만 않으면 장부상 손해인 거죠. 네, 엄청나게 손해를 봤는데, 근데 현금을 찾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겠죠. 그쵸?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고, 그게 또다시 이제 미국의 국채 가격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게 뱅크런이 발생을 하고, 은행이 파산을 하고, 근데 이거를 막으려고 무슨 정책을 펴냈냐? BTFP라고 하는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신정책을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은행들이 보유한 이 채권을 미국 채권을 시가평가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가 원래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얘가 금리가 인상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5,000원이 됐다고 칠게요. 시가면은 원래 5,000원이잖아요. 시가면 얘가 지금 10,000원짜리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5,000원이 된 건데 5,000원이 아니라 액면가 원래 10,000원 10,000원을 기준으로 담보를 잡아서 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5,000원짜리를 원래 10,000원짜리라고 해서 이 10,000원을 기준으로 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이건 진짜 이건 완전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을 안 되는 정책들을 펼치냐? 그만큼 지금 뭐다?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제가 2주 전에 우리 라이브 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미국 은행이 파산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이나 했냐고요? 아무도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이런 무지막지한 그 수면에는 다 깔려 있었겠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이런 걸 다 알고 미리 은행주 다 팔았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이거를 또 막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친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21세기 지금 자본주의 지금 세상에서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참 이거는 진짜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인제 지금 뱅크런에서 지금 인제 본드 채권이죠. 본드런으로 지금 확산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글로벌 채권 시장이 초긴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말이 복잡해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신종 자본 증권 AT1 이걸 저 같은 사람도 이해를 못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아무튼 이게 완전 상각 이게 뭐냐면 빵원이 된 거예요, 빵원. 예, 요게 인제 22조 짜리 정도 되는데 얘가 가치가 제로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얘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어디서 저는 폭탄이 터질지 모르겠다. 예? 지금 폭탄이 2008년처럼 지금 폭탄이 지금 터지기 직전이다. 폭탄 지금 터지기 직전이다. 폭탄 터지기 직전인데 이걸 막고 있는 거. 이거 2008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2008년에도 그때 무슨 은행이었지? 리만 브라더스였나? 아무튼 은행이 하나 이렇게 파산한다고 하니까 또 인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마시켰는데 2008년 초에 근데 결국은 미국의 그런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훨씬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도 12일 만에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났죠. 10분의 1 토막이 났고 크레딧 스위스도 어젠가 보니까 하루 만에 50%인가 넘게 빠졌죠. 제가 잠깐 볼게요. 예, 어제 하루 만에 거의 53% 52.99%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참 실무기사 중에 웃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또 미국 은행주를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투자에 이거 눈이 시뻘개져도 그렇지. 야, 이거를 떨어지는 폭탄을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자산 관리를 하는 건지 인생이 그냥 뭐 그냥 인생을 그냥 룰렛 지금
룰렛에다 돌리고 지금 하는 건지 전 진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를 시켜보려고 지금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신정책을 꺼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지금 어디에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투자하면 좋으실지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3년 말이나 늦어도 24년 중순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1,000만 원만 있어도, 돈이 아예 없어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